자, 멜버른에서 오키나와로 가지 못하게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각각의 다 이유가 있겠죠.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은 이유로 못해서 2군에 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뭐 어리고 퓨처스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선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1군 캠프에 있다 보면 경기 출전 기회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젊은 선수들은 2군 캠프에 가서 그러면 연습 경기에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 반면에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 선수는 더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서 탈락이 된 선수들도 있을 텐데, 몇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완 김기중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겠죠. 많이 아쉽습니다. 김기중 선수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도 조금 했고, 이번 시즌에도 그래도 김기중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고치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2군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고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치로 가는 선수들도 있고 아예 서산으로 합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김기중 같은 경우에는 고치에 합류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치가 서산보다는 조금 윗 레벨의 퓨처스 캠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명백히 경쟁에서 밀린 거거든요, 이 김기중 선수는. 그래서 올 시즌 예상 보직은 김기중 같은 경우에는 선발은 아니고 좌완 불펜 요원으로 이제 활약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자리에 우선 김범수가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좋은 구위를 뽐내고 있고요. 신인 권민규에 더불어 영건 성지훈도 눈에 띄는 활약을 호주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김기중 선수가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성장세가 너무 더뎠다.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구가 정확히 되지 않는 모습과 더불어서 본인의 약점이라고 보여줬던 변화구의 밋밋함이 별로 그렇게 고쳐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페스트볼 구속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조금 비교선상에 있는 성지훈 같은 경우에는 커브볼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페스트볼의 구위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성지훈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뭐 또 기회는 또 올 수가 있으니까요. 퓨처스에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젠가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잘 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김건 선수는 고치 퓨처스 캠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승현은 서산으로 갔습니다. 두 선수가 호주 마지막 경기에서, 연습 경기였죠, 9회에 나란히 견제사를 당해서 그날 방송에서도 저는 리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실수들이 특히나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런 한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의 그 클러치 상황에서의 견제사는 물론 연습 경기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루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 두 선수 모두 오키나와에 가지 못했고요. 이승현 선수야 뭐 아직 23세예요. 보여줄 것이 많은 선수이기는 한데, 물론 뭐 이 선수도 입지가 튼튼한 선수는 아니죠. 육성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김건 선수가 걱정이 사실 더 크죠. 이 선수가 2000년생, 이제 25살이 되는 선수인데 노시환 선수와 동갑인 선수죠. 아직도 어린 건 맞기는 하는데 한 번도 이렇다 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3시즌에 퓨처스에서 성적이 좋아서 콜업되기도 했었는데 팀이 워낙 내야 뎁스가 탄탄한 것도 있고, 올라올 때마다 결정적인 삼진이라든지 주루 미스라든지 수비 미스가 나오고 있어요, 번번이. 그래서 1군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참 잔인하지만 기회가 제 생각에는 이제는 많진 않아 보여요. 특히나 이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시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 내야 자체가 한화이글스가 내야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한 문승진 선수도 서산으로 갔습니다. 이 선수는 조금 운이 없었던 게 호주와 연습 경기 첫날에 비 와서 등판을 못한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배동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군 캠프에 살아남았는데, 문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기회조차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도 보여줄 기회가 있었지만 비로 인해서 불운하게도 그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선수는 아직 어린 투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또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3명은 고치 2군 캠프로 가는데 기분 좋게 가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게 탈락한 선수들은 아니고, 일단 한지훈 선수,
좋은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요. 2군 캠프로 가죠. 고졸 포수가 첫 시즌에 1군 로스터에 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뭐 포수로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뭐 포지션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적어도 김경문 감독이 이 선수를 문득 생각할 수밖에 없는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스윙 스피드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청백전에 막 1루수로도 출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낼지가 궁금합니다. 한 3, 4년 후에는 진짜 이 한지훈 선수는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군 문제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뭔가 1군 레벨의 프로 레벨의 변화구에 적응한 한지훈 선수는 이 선수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한지훈 같은 경우가 딱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군 캠프에 가서 많은 타석 보장받고 거기서 2군에서 많이 쳐보고 그러면서 기회를 얻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고치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준서, 이민재 이 두 외야수거든요. 이 두 외야수도 고치 캠프로 갔어요. 둘 다 대졸이고 최준서는 24년 드래프트이고 이민재는 이번 시즌에 입단한 신인이죠. 타격에서 기본기 같은 부분들 너무 잘 보여줬다. 그래서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연습할 때 칭찬을 이 두 선수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러닝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언젠가는 두 선수 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각인이 분명히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회 자체가 당장은 최인호, 김태현, 이진영, 임종찬, 이원석 이 5명에게 우선적으로 외야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최준서, 이민재가 쓰여질 시간이 오기는 올 겁니다. 지난해 황영목 선수도 개막 엔트리에는 못 들었잖아요. 이후에 올라와서 잘해준 걸 기억하면 이 대졸 신인 2명도 기회를 겸허히 기다리다가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호주 캠프 최고의 히어로는 권민규 그리고 박부성 이 두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선수는 낭낭하게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우리 1라운더 정우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선수들이 1군 로스터에 들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박부성 같은 경우에는 5월이 돼야지 이제 로스터 등재가 가능하다. 육성 선수이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고요. 과연 권민규, 정우주 이 두 선수가 개막 엔트리까지 입성을 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재미가 있는 이번 스프링 캠프인데 오키나와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에 떨어진 선수들, 내려간 선수들은 더 이제 각성하고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1군 캠프에 합류한 선수들 끝없는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다들 몸 건강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